동네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 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방네 톡톡. 구미 시민과 함께 소소한 일상의 삶을 나누는 방송 구미에서 하나뿐인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 TV 채널의 주민수다방 동네방네 톡톡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 톡톡 28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며칠 전 어깨에 불이 났습니다. 이처럼 집과 공장에 불이 나거나 사건 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전화기를 들고 몇 번 누릅니까? 119죠. 오늘은 119와 밀접한 분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 해평면 금산리에서 출생하였고 해군 부사관으로 8년 1개월 근무하였으며 92년 9월 7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지금까지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인동 119 안전센터장 박대호 센터장이십니다.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로 수다 떨 주민 한 분 패널로 모셨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마을 주민 박미정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평 미래타운 주민이자 의용소방대원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의용소방대라 하면 네. 그냥 간단하게 소방관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이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보조를 하고요. 네. 교통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이제 진화하고 나오면 많이 힘드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물을 갖다 드린다든지 간식을 드린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있고 캠페인도 있는데 교육은 뭐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리고 캠페인은 봄에 이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산불 예방 캠페인 그리고 또 1년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도로변에 보면 소화전이 있거든요. 네. 소화전에 이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 이제 주차 금지 캠페인 이런 그런 활동들을 활동을 한다. 봉사 활동을 하네요. 네네. 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원들 모시고 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시면 그러니까. 네. 제가 저희 대원들 네. 모시고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복도 있나요? 예, 저희 제복 좋네. 있습니다. 제복 입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을에서 의용소방대로 활동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몇 분이신가요? 지금 저희 아파트에는 저를 포함해서 3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의용소방대에 봉사하는 것도 인동 119 안전센터지요? 네, 맞습니다. 인동 119 안전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진미동 진미동 네.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옆에. 예. 그죠? 뭐 아까 얘기 나눴습니다만 곧 퇴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만난이 이별이라고 92년 9월 7일 소방공무원 임용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 군 생활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년 1개월 근무하고 예. 바로 또 소방공무원에 이제 네. 임용받아서 토합해서 40여 년간 근무하였습니다. 40여 년 군생활부터 소방공무원까지. 예, 근무지로는 이제 네. 경남 진해 소방서를 출발하여서 네. 경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네. 구미 소방서, 네. 청도 소방서, 네. 성주 소방서 네. 이렇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면 진해 소방서부터 해가지고 경남, 경북의 소방서를 두루두루 다니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9 안전센터 센터장이신데 119 안전센터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주요 업무로는 이제 화재, 구조, 구급, 네. 그 다음에 또 생활 안전, 네. 예를 들어 이제 벌집 제거 등의 네. 출동을 하고 있으며 소방 대상물 관리와 화재 예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미 소방서 11개 센터 중에서 네. 가장 출동이 많은 센터로 우리 인동 119 센터가 되겠습니다. 인동 119 센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그 총 30명으로 3교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인동 119 안전센터가 구미에서 출동이 가장 많은 센터네요. 그럼 보니까 예, 그러면 구미 소방서와 인동 119 안전센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본서에서 이제 하는 일은 센터 지원 활동과 인사 예산, 복지 훈련 등 관리 감독적 업무를 임하고 있으며 네. 인동 119 안전센터에서는 담당 지역 내 최우선 선착대로 출동을 하여 네. 임무를 하고 있는 그럼 구미 상태입니다. 소방서는 지원하는 업무. 예,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구미 소방서 공단동에 있잖아요. 그게. 예, 공단도 본서에서 그 본서도 출동하잖아요. 예, 이제 구조대하고 그 직할 센터에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직할 센터에서 예, 하는 거고. 그 2층 본서는 이제 내건 업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직원들 뭐 예산이라든지 네. 급여라든지 네. 뭐 복지 관련해서 업무를 거기는 진행하고 구미 이제 소위 소방서가 하는 일이네요. 예. 아, 그러면 소방서 업무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고 예. 나머지 활동은 안전센터에서 다 하는 거네요. 외건 활동을 다 하고 있죠. 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해군 나오셨으니까 저도 해군 나왔. 구미 소방서는 해군으로 치면 작전사령부고, 작전사람 육상 근무하는 네, 부서. 육상 근무하는 거고, 나머지 119 안전센터는 저 섬이나 이런 각 기지쯤 다 되겠네요. 예, 기지도 그러면. 가고 함정 근무도 하게 되고. 함정 근무처럼 예. 그렇게 얘기지기도 하네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119 안전센터에서 어떤 일 합니까? 주로 그 직원들의 이제 관리 감독적 업무와 관리 감독 해야 되겠죠. 예,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등 이제 취약 대상 소방 안전 관리도 하고 네. 또 유관기관 그 협력 체계도 유지하고 인근 공장이나 이런데 주요 대상물도 이제 그 관리자분하고 같이 이제 안전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고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불날지 모르니까 예. 그런 거 관리 감독하고 예. 소방법에 맞춰서 다 마련해 놨는가 이런 것도 보신다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인동 119 안전센터가 그럼 결국은 우리 마을 예. 진미동, 예. 그다음 인동동, 또 어디 구역이 어디입니까? 구평동, 임수동, 임수동 예, 다 커버하네요. 예, 신동까지 이제. 아, 신동까지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이쪽 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동 그동안에 119 안전센터에서 가장 많이 출동하는 사건 사고는 어떤 겁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구급 활동이 많습니다. 그 이제 인구가 또 이 지역에 관할 내에 또 많기 때문에 예. 거기 구급 활동이 응급 환자 요청 사항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그 구급 활동이 일일 9번 정도 평균적으로 있으면 네네. 월 한 250여 건의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와, 엄청나게 출동하시는데요. 센터장님은 소방에 근무하시는 동안 몇 번 정도 불 끄는데 출동해 보셨어요? 뭐 계급이 낮을 때 쫄병 초임 때는 이제 화재 출동도 많이 해보고 현장에 두루 거쳐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계급이 또 올라가고 나서는 현장 지휘 팀장으로서 네. 지휘 감독을 하는데 선착대로서 대원들을 이제 인솔하여 화재 진압 업무를 하였습니다. 네. 특히 뭐 작년 재작년 그 구미 공단동에 네. 몽돌 공장 화재가 5월 5일 날 있었으며 네. 또 재작년 또 10월경에 그 사공단 그 한국 옵티칼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큰 화재로서는 뭐 나름대로 고생도 해봤습니다. 뭐 진압 활동 현장 지휘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저 소방관 영화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보통 아까 말씀하신 몽돌 구미시 공단동 화재, 옵티칼 공장 화재 왜 일어났습니까?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은 물론 공장 내에 그 관리자가 잠시 이제 점심 시간이나 교대 타임에 이제 비운 사이에 네. 그런 이제 조그마한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시작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대형화로 이제 벌린 것 주로 같습니다. 뭐 누전입니까? 아니면은 뭐 누전일 확률이 많습니다. 아. 예, 공장에서. 공장에서는 예. 주로요. 아까 뭐 구급 출동이 제일 많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구급 출동은 주로 뭘 말합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이제 응급 환자 예. 뭐 신체적으로 뭐 이상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임산부라든지 임산부 예. 출동 또
뭐 주로- 병원에 가려니까 이제 차가 교통수단이 또 임박하지 못해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자 할 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들어오고. 지난번에 보니까 대입시 날도 막 출동해가지고 예. 그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동네도 가끔 119 차가 와요. 예, 많이 갑니다. 아파트 있는 장은 대단지기 때문에 예. 또 찾는 분들이 예. 갑자기 또 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해서 네. 저희가 또 최선착대에 있으니까 출동을 해서 또 병원에 이송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쓰러지거나 뭐 환자거나 이런 거죠. 예, 응급 상황 환자가 발생하면 그 보통 이제 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 발견되잖아요. 그런 네. 신고들도 119로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이제 신고가 이미 들어버리면은 자살이 하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 주변이나 지인분들이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음. 받고 현장에 이제 경찰관과 소방관이 이제 가보면은 문을 개방해 보면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소방이 우리가 네. 보통 생각할 때 예, 맞습니다. 불도 꺼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예, 또 위급 상황이 되면 또 출동해서 그 정리도 해야 되고 예, 그죠? 그 힘든 일인데 그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 공무원의 지방직 국가직이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다 이제 국가직으로 일단 통합이 됐습니다. 그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국가가 좀 처우를 잘 해줍니까? 예, 그거는 뭐 많이 또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까? 예, 인력과 장비도 많이 보충되고 그 이전보다도 여러 가지로 네. 많이 나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보통 우리 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장갑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뭐 옷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일부 방송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네. 뭐 그렇게까지는 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실제 뭐 아, 그래 진압 도구 없이 어떻게 또 불을 끄겠습니까, 그지? 예. 기자들이 이제 좀 그렇게 그렇지. 좀 과하게 예, 좀 조금 아직 쓴 면이 있다 이 예,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40여 년 소방서에 또 해군에서는 해군의 직별이 뭐였습니까? 그 병기였죠. 병기였구나. 한포 담당이죠. 갑판에서 불 끄는 거 안 하셨구나. 예. 그 이제 1년 연중에 이제 소방수 훈련이나 다 하죠. 뭐 이런 훈련을 다 해야 성종은 다 하니까. 다 하죠. 그래 하고 또 우리는 또 병가가 또 이제 병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 군함에서는 이제 포가 없으면은 군함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상선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무기를 갖추고 있었는 그게 이게 거기 때문에. 자부심이야. 병과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은퇴를 이번 달 은퇴신데 네. 은퇴를 앞두고 소방서에서 이제 평생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실에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네. 해봤습니다. 예. 이제 친절하게 이제 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음. 구조 활동을 해가지고 또 생명을 살린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네. 또 이 신고를 받는 분야에 있으면은 일반 이제 에스 센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네. 불이 났다, 어떤 상황이 그렇지, 발생해 그렇지. 있어요. 왜 빨리 안 오나 이런 식으로 독촉을 하게 됩니다. 어. 그 사람 은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어. 그렇지만 조금 자충자충 자세하게 또 알아봐야지 그걸 되는데 그 사람은 짜증을 내고 네. 빨리 온나식으로 전화를 툭 끊는 경우도 있고 어. 뭐 심정 음주 상태에서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을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이 감정 노동자라 그러지 이게. 그렇죠. 또 그렇다고 같이 또 그 사람하고 대우를 또 할 수 없잖아요. 맞대결이 할 수 없고. 우리는 또 무슨 일이냐고 친절하게 네. 응대를 또 해줘야 되고. 네. 그래 그 사람인데 그 만족한 또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요 이제 119 상황실에 또 근무할 때는 응급 이제 CPR 심폐소생술 상태에서 빨리 이제 터치를 또 능가 가지고 안내를 해줘 가지고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을 이제 생명을 살린 경우에 이제 하트 세이브라는 요 수상을 주게 됩니다. 구급대원이 할 수도 있지만 상황실에서도 그런 일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받은 일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트 세이버 상은 누가 주는 건가요? 그거는 그 도지사님이 이제 그 생명을 심폐소생술 응급 상황에서 살린 경우에 그 부여를 하는 이제 예, 상장과 그 배지를 주는 겁니다. 명예네요, 명예.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구급 활동을 하고 상황실에 근무해도 접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잘 접하지 않지만 그런 이제 특이하게 그런 걸 받는 겁니다. 일반인이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그 잘 하셔가지고 살리면은 그 이제 구급대원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밝히면은 서류를 올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역합니다. 아. 예, 생명을 살린 분에게 예, 예, 하트 세이브라는 게. 예. 반드시 CPR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구미에는 119 안전센터가 몇 곳이 있고 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본서에 이제 산하 이제 안전센터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예, 11개 중에서 구조구급 센터가 한 개 있으며 네. 그 10개 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음. 구조구급 센터는 흔히 아시다시피 산악에서 길을 잃으면 산악 구조라든지 교통사고에 차량 내에 탈출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거 이제 구조구급 센터 이제 직원이 그렇게 구조를 하고 또 물에 또 익사자나 그 조난되는 있는 경우에 이제 흔히들 하는 이제 구조구급 센터가 그건 또 특수 임무를 하는 데죠. 어디 있습니까? 구미 소방서에 예, 있습니까? 본서 내에 이제 구조대 옛날에는 이제 구조대인데 지금 구조구급 센터라고 이제 거기에는 그 직원들이 일반 우리 직원들보다 조금 이제 특이하지 이제 군으로 말하면 특수부대나 심해 잠수사나 네. 뭐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런 것들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또 있는 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10개 또 안전센터. 예, 있습니다. 총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직원이 한 약 370여 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0여 명. 예. 그러니까 구미에는 소방 공무원이 370여 명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370여 명이 하루에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일부 이제 외근 근무자는 또 3교대를 근무하고 본서 인력은 1근을 하니까 내근 업무를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소방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밖에 사람들이 보면은 네. 많이 높은 것 같지만은 뭐 군도 필요하고 이 정도 되면은 한 어느 정도 이제 새로 또 신규 임용을 하면은 소방 학조에서 네, 한 3개월 가량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을 받으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하는 교육을 쭉 받아주고 평상시 또 꾸준한 체력 활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저 강도 업무 강도 높은데 체력을 어떻게 보강합니까? 그럼 우리 이제 센터에도 있고 본서도 있지만 체력 단련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기 건강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맞아. 그래야 예,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체력 그 단련실이 헬스장이에요?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아, 좀 많이 열악해요. 예. 하기야 지금 있는 119 안전센터 자체가 좀 열악하더라고요. 네, 많이 열악해요. 네. 네. 그 새로 짓는다고 안 그랬나요 그때? 한 10년 전에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게 또 무산돼 버리고 네. 지금 이제 새로이 그 주차장 부지하고 센터 네. 건물을 해가지고 새로 지금 어느 정도 뭐 단추로 말하자면 이제 첫 단추를 또 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3년 이내는 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신청사 건물을. 예. 다행이네요. 예. 그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퇴임을 앞두고 생각해 보시면 그 동안에 이제 소방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뭐 그 동안에 좀 잊지 못할 사건 이런 게 있나요? 예.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포항 북구의 그 용흥동에 그 산하가 대형 산불이 맞아요. 났습니다. 산불나 거기 도심까지 막. 도심까지 예, 와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바로 바로 지금 옆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 미래주공 같은 요 인접 산면도로 예. 그 산 인접까지 뭐 와가지고 불이 예, 불이 아파트. 나가지고 맞아요. 신고가 막 빗발치듯이 많이 온 이야, 경우가 그때 있었습니다. 난리 예. 났었죠. 그런 경우 제가 상황실에도 근무해봤고 아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구도청 네. 대구의 그 상황실에 그 도청 내에 그러면 119 상황실이 있었습니다. 도청 내에 있는 상황실은 경북 전체를 다 관할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또 그게 있었고 제가 상황실에 근무할 당시에 네. 청도 이제 운문천에서 거기에 이제 간이 이제 잠수교식으로 이제 대에 차가 들어가고 진입하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휴가철에 이제 놀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여름에. 놀러가 음식점에서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온다니까 짐을 챙겨 빨리 나가자 그러고 이제 또 그거 갇히면은 그 계셨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예. 또 앞차가 나가고 2대 3대까지 나가다가 어느 차에 그 RV 차가 아닌 차가 있잖아요. 그지? 네네. 이 물살이 좀 내려가는 중에 승용차가 일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그게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휩쓸릴 당시만 해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통화가 되고 모든 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살려달라 애걸복걸 예. 하지만은 그 물살새인데 그거 떠내려가 어느 정도 20m 가까이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직원도 출동을 가면 그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물이 자꾸 점점 불어나서 많이 흐르는 있는 와중에 예. 그 내용이 이제 녹음을 이래 들어보면은 예. 진짜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 아. 가슴 아픈 일이죠. 아 그럼 다 거기 사망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았으면 참 그게 진짜 좋은 역할이지만은 그런 급류에 이제 차량이 매몰돼 가지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이거 안타깝더라고. 그게 이제 그 자기 가족들하고 좀 더 그냥 있었으면은 거기는 물이 안 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좀 지체를 하면 되는데 그 빨리 나가자는 그런 이제 바람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을 우리가 신고를 접하면서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또 주변에서 화재 시에 또 초기 진화와 이제 소화기가 인근에 있으면 신속히 데려가서 빨리 꺼줘야 됩니다. 꺼줘야 네. 되는데 불을 겁을 낼 게 아니고 소화기가 있으면은 그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면은 또 불이 또 확산돼 가지고 더 큰 불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인근에 급한 환자가 있으면은 네. 빨리 신속히 대처를 해가지고 네. 119를 신고하면서 요즘은 영상까지 통화를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조치를 해가지고 CPR이 제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그 골든 타임을 넘기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경우를 해가지고 아까 같이 하트 세이버나 이런 것도 이제 하는 제도가 그렇게 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영상 통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지시 받으면서 CPR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운문천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 나중에 그 생각들이 나시겠네요. 예, 그 음성도 녹음된 걸 들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그 현장을 가지는 안 했지만은 그 상황이 발생된 걸 볼 적에는 상당히 그게 참 예. 이게 소방관으로서 살릴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예. 참 힘들겠습니다. 이미 사고는 또 당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뭐 통화하고 뭐 꿈만 같지만은 참 그걸 도와드릴 맞아요. 방법이 없는 그런 일이 참. 불도 겁나잖아요. 예, 불도 겁나지. 예. 그 초기에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최고고 불이 번진 다음에는 안에 또 내부에 사람이나 거동 불편자 장애인이나 혹시 있다고 해서 구하려고 들어갔다는 같이 돌아가신 게 있잖아요. 그 작년인가 보면 소방관이 혼자 들어갔다가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갔다가 맞아요. 소방관도 같이 돌아가시죠. 찾으러 갔다가.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불이 확산된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을 또 하면 안 되고 주변에서 뒤에서 이제 그 우리 물 쏘는 이제 엄호 방수를 받으면서 2인 1조나든지 이래 가지고 안전하게 어디 진입을 해서 인명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무리하게 1대1로 개인 행동을 하면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소방관들 앞에 물 들고 가지만 뒤에서 이 사람을 비추는 물을 엄호 방수를 해주잖아요. 예. 저도 해봤는데 맞아요. 뭐 함정에 있을 때 그 예, 소화방수 훈련하면은 하잖아요. 그 뭐 1차, 2차, 네. 세 번째 쓴 사람까지 고생을 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뒤에 서신 분들은 그냥 뭐 따라가는 거지. 뭐. 따라가는데 그때 임무교대 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잖아요. 그게. 예. 죽을 지경이라. 그렇죠. 뒤에 쓴 사람이 앞에 하다 자기에게 오니까 앞에 사람 안 비추고 자기에게 네. 비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소방관들이 큰 불이 났을 때 네. 그 조별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0분씩 이렇게 교대로 불 끄러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소방관이 또 장시간 이제 면체를 끼고 공기호흡기를 맨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일반 그냥 이래 야외에서 이래 하는 활동하는 거 하고 일하는 게 불 속에서 공기호흡기를 메고 불을 끄면은 더 체력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다음 공기호흡기의 그 시린다 용량이 시간을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되면은 실제 1시간 용량에도 30분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 교대를 교대를 하고 그 공기통도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예,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목적에서 그래 교대를 합니다. 소방관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끼고 다니는 예, 자체가 공기호흡기를 이제 메고 등짐을 매니까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네. 그 저희들 이제 초임 때는 뭐 지하면은 이제 공기호흡기를 끼는데 지상이면은 공기호흡기를 안 끼고 그냥 껐어요. 우리 시골에 우리 산불 끄고 뭐 어르신들 끄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지만 지금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뭐 무조건 지상의 화재도 무조건 다 껴고 끼고. 또 실내 옥내 진입할 때도 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 그 타는 물질들 자체가 굉장히 네, 유독성이 있으니까 유독성이 예. 많아서 그렇기도 하죠. 스티로폼이라든지 네. 또 나이론 성분에 이런 걸 보면 유독
깨서 막 발생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 그걸 하면 이래 공격을 안 민 상태에서 역하다 보면 캬캬하게 막 네. 그 숨을 떠 몰쉴 정도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혹시 시골에 계신 분들은 오지만 그런 거 이래 신발 같은 고무 같은 거 태워 보면 그렇고 스티로폴 또 태워 보면 매 독성이 또 싹 쏙 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퇴임하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퇴임 네. 소회를 좀 한 말씀해 주신다면. 뭐 40여 년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83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약 딱 40년간 40년이네요. 했지만은 음. 뭐 물론 그 임무가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뭐 군 생활도 그렇고 음. 이 소방관 생활도 그렇고 어떤 이제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 어찌 뭐 뭐라 할까 이런 개인 돌출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구속되는 이런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뭐 시원섭섭하지만은 또 제2의 또 퇴직을 해도 네. 또 그런 해방감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제2의 뭐 인생 2막이라 그러는데 네. 또 보람되고 네. 알차게 또 생활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유롭지 뭐. 아니 저희 센터장님이 또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시거든요. 그래요. 저희 센터 옆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뭐 시간 날 때마다. 고추만 심으셨어요? 뭐 가지, 네. 그 오이, 음. 뭐 방울토마토, 음. 뭐 호박, 네. 뭐 상추 이런 거 그거 이제 누가 관리하실지 걱정이 돼요. 그거 관리 아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고생입니다. 뭐 텃밭 해봤자 뭐 한 서너 평 되는데 뭐. 아니 뭐 해평이 고향이시니까 네. 농사 짓는 거에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잘하시겠지 뭐. 농사를 뭐 또 짓는다 그러면 많이 지어야 될 판이지만 이 나이에 또 많이 짓는다는 건 그렇고 그렇죠. 그냥 뭐 조금 이제 그냥 예, 소일 삼아. 소일 삼아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음. 그 많이 일부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보면 뭐 소도 많이 먹이고 농사도 큰일 많이 나더라고. 먹고 특수 작물도 막 샤인머스켓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나 이제. 고생하시더라고. 그렇지 어느 정도 이제 한 3분의 1만 일이 100%라면 3분의 1 맞아요. 정도만 일을 하시고 맞아요. 좀 그렇게 놀아야지. 예,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뭐 하여튼 뭐 7월 달부터 자유롭게 이제 좀 네.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진해 가보셨어요? 진해는 제가 많이 갑니다. 어. 그 처갓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예, 안 갈래도 많이 가고 그러면 저 후배들에게 이제 은퇴하시는데 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후배들에게 이제 남은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두 분이 은퇴하신다 그랬나요? 구미 소방서에서 2명이 퇴직을 예, 합니다. 예. 후배들에게 뭐 우리 저 여기는 없습니다. 아, 멘트는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대본은 없는데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카메라 보시면서. 예. 뭐 후배들에게 저도 이렇게 이제 소방관을 32년 동안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지내왔지만 또 새로운 또 세대 후배들은 현장 활동할 때나 생활하는 동안에 뭐 몸 안 다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왕 하는 김에 사모님이니까. 집사람은 묵묵히 또 뒷바라지를 해주시가 오늘까지 또 있게 한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 센터장님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맞아요. 예. 네, 구미에서 유일한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 TV 방송은 시청해 보셨어요? 예, 몇 번 봤습니다. 아 어떻던가요? 그 지역에 또 실생활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인동동, 요 진미동 이 주변에 또 항상 그 살만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근무하셨던 곳이라 사건 사고 없이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참. 국민에게 봉사하고 2024년 6월 말 퇴임을 앞둔 인동 119 안전센터 박대호 센터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주민들이 스스럼 없이 만나서 수다 떠는 수다방입니다. 유튜브 채널 진평숲속마을 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센터장님 이렇게 동네방네 톡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런 또 새로운 또 톡톡 방송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런 방송은 처음 해보시죠? 마을 방송, 뭐 유튜브 방송. 아, 예, 맞습니다. 인터뷰는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에 인터뷰는 뭐 특별하게 또 해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고. 예. 아 그렇군요. 우리 함께 패널로 우리 수고해주신 박미정 의용 소방대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해보시니까 센터장님과 함께 방송해 보시니까. 네, 센터장님이 벌써 퇴임하신다고 하시니까 섭섭한 마음만 있고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나서도 건강하시고 또 네. 지금처럼 네. 활발히 활동하시는 그런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구미 시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슴 뜨겁게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게스트 박대호, 패널 박미정,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 김혜주, 제작 멘토 박지아, 그리고 진행자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 미래타운에 있는 진평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스튜디오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저 카메라 보시면 아니 이렇게 아, 예. 손을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드립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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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